액션. 액션이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액션. 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곳 그 유명한 김홍도가 그렸다는 김홍도 어르신이죠. 그분이 그렸다는 사인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촬영하기로 했고 우리 신종식 선생님께서 촬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라이브가 막 끝나고 보니까 해가 딱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 있는 것부터 먼저 재빠르게 그리고 좀 천천히 그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더 빠른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백북과 이 붓으로요.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다 하던 구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작전을 바꿔서 해봐야죠. 제가 공중에 빈 붓질을 하는 건 연필 스케치를 하지 않고 여기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에 기억을 대략 뭐 헛붓질 같은데 이렇게 미리 손으로 그려보고 나서 기억을 하고 이 정도면 좋겠다 했을 때 이거다 싶으면 붓이 나갑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백칠은 어제 해놨는데요. 3분의 2 정도 건조가 됐어요. 키가 작아서 안 보여? 이 바위의 매력은 빛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빛이 없어진 걸 어찌할지. 제가 번트 시에나와 크림솔 레이크 그리고 요건 하늘색인데 그래서 배경을 이 자연에 있는 그 원 칼라를 재현해내려면 조색 시간이 중간 또는 겨울 풍경은 많이 걸려요. 차라리 녹색이 쉬운데 먼저 바탕에 저 안에 있는 색부터 깔아봅니다. 이 색은 지금 맞지 않지만 이거 조색하다가는 해 다칠 것 같아요.
아, 딱 10분 남았네. 그러나 물색은 만들어야겠습니다. 빨리 들고 가겠습니다. 파리트 안에서 색재를 혼합해 주는 거죠. 이 방법은. 제가 하는 채색 방법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색입니다. 보색이란 건 반대색이죠. 그 색채가 띠고 있는 색의 반대색. 이게 얼핏 광물, 도담산봉도 광물의 그 돌의 성질이 있어서 바위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저게 푸릇한 거 보면요, 철분 같은 게 섞이지 않았을까요? 그 철분에서 나오는 그 푸른 녹이 저 광물하고 섞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칼라. 묘한데, UI 기법을 제가 쭉 그동안 했던 건 아주 기초적으로 어두운 색을 먼저 깔고요, 그 위에 밝은 색을 얹어 나간다, 수초와는 반대로. 그래서 그런 기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 시간이 없을 때는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습니다. 마치 나이프로 일그러져서 물감이 만들어내듯이 반대 개념. 오히려 밝은 색을 하고 어두운 색으로 선 긋듯이 해서 만들 겁니다. 즉 이런 부분도 화이트를 직접, 화이트 붉은색이 도네, 가을에. 그렇다면 지금 아주 어두운 색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갈색이죠. 약간 갈색톤. 나무 가지도 여기는 덩어리로 보고요. 이런 시간일 줄 알았으면 하늘을, 밝은 하늘색을 칠했으면 더 유리할 뻔했어요. 그냥 백지로 남겨놓고 바로 표현하듯이. 하지만 남겨놓고. 모네 형님께서 6분 30초 만에 그림을 하나 그렸다는데, 아마 이런 때 아니었을까요? 햇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현은 하고 싶고 해는 져가고, 그때도 아마 사진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카메라로 찍어서 그리기는 싫고. 지금 덜 마른 위에도 이 하늘색을 거의 보색 가까운 걸 칠하는데 물감량도 많지 않잖아요. 쓰는 고급 물감입니다. 이건 원료가 아주, 그래서 발색이 좋죠. 뭐 미소니 물감일 거예요. 저거는 하나만. 경험상 이렇게 그릴 때 쓰려고 상당히 고가인데 구입해 놓은 거 어젯밤에 예상을 하고 짜놨습니다. 아마 좀 그 물감의 질이 낮은 물감은 이렇게 입혔을 때 아래색이 우러나와서
발색이 안 될 겁니다. 뭐 보면은 와 색감이 좋네요. 색을 어쩜 이렇게 잘 써요. 그게 아니고 물감 좋은 걸 쓰는 겁니다. 이럴 때 넓은 면을 저는 천천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더라도 이런 데서 팔 운동도 되고요. 재빠르게 칠해줘야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림 그리는 거 같잖아요. 자, 어느 정도 됐죠? 그러고 나도 바로 지금 여기를 잡고 할 때는 굳이 이그리지 말고 이때 별 수 없이 저는 이 부분만 이거 유럽에 가면 작가들이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거의 러시아 작가들은 그림을 그 유화물감을 손으로 펴줍니다. 왜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해보니까 손에 36.5도의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열이 닿으면서 펴지면서 조금 빨리 마른다고 할까? 자, 그리고 위에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닿는 부분도 수차에서 물 번짐하듯이 저기가 그렇게 아슬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효과를 두 개를 섞어주듯이 합니다. 바로 분위기를 조금 내죠. 파스텔 기법 같은 거예요. 저 하늘과 맞닿은 그쪽에 찬 겨울까지 나무를 표현합니다. 아주 민감한데 저게요. 붉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묘한 색이 있어요. 둥근붓 표현이 좋은데 제가 둥근붓을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키가 괜찮네요. 아주 부드럽네요. 소소밀밀 중국 계자원의 책에 보면 잔가지들은 오히려 이렇게 덩어리지게 뭉쳐 보이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서 샛필로 그리면은 더 어색해요. 그래서 잔가지가 있는 것처럼 숱한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뭉쳐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아직 저 안에 들어있는 하늘색이 있잖아요. 그걸 손바닥으로 펴서 적당한 두께, 굉장히 얇게 지금 발라져 있어요. 그 물감은 젖어 있고 기름으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혼합해주면 뭐 공기원근법 같은 거죠. 색채 원근법. 저 뒤에 있는 이 레이어, 뒤에 있는 하늘 밝은 색과 이게 자동으로 섞이면서 뭐 보카시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서로 색을 흡수해서 아슬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 뒤에부터 그리는 거죠. 거기에는 소나무 군락이 있어서 여기 탄 이 색에 바로 카메라가 여기에다가 그 소나무에 있는 색을 좀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조금 섞어줍니다. 조금 섞어주면 여기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이 색과 이 색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까우면 굉장히 짙은 녹색일 텐데 이 화면상에서는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중경 해주고 아직도 저 높은 곳에는 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색을 좀 넣어서 살짝 빛이 오는 부분에 칠해주면 여기에서 빛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넘어갔는데 이 나무가 아주 직각이 졌는데요. 좀 넘어가게 칠하고 나서 이곳을 여기에서 바위를 진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러나 여기에도 변화가 지금 있는 걸 이 아래에 있는 색을 또 합쳐줍니다. 같이 섞어주면 아슬아한 그런 표현이 바로 되는 거죠. 자, 이 붓은 보면 넓적한데 이쪽으로 쓰면 아주 길어요.
붓 바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붓으로 바로 끌어다가 기름을 좀 칠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붓을 몇 번 붓끝을 다스려주고 이걸로 하늘로 올라가면 나뭇가지가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나뭇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조금씩 나와 있는 어두운 색, 너무 색들을 많이 섞지 말고요. 이걸로 바로 끝에 조금씩 묻히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붙이면 길다란 나무도 자, 이 나뭇가지는 붓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화홍 붓인데 2호라고 쓰여 있어요. 길다란 인조모 같아요. 길쭉한 탄력이 좀 있는 붓입니다. 미끄러워서 침 뱉은 거. 자, 이렇게 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제일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진해지면 안 돼요. 이게 진한 물감을 나무 줄기는 밤색이다 해서 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밤색을 푹 찍는데 낭패입니다. 그렇게 하다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이 두께에 유의를 하고요. 자, 이제 이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소나무는 좀 똑같은 붓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붉은 기운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붉은색만 좀 넣습니다. 근데 너무 이런 밤색류를 넣으면 안 돼요. 번트 시엔나 같은 거. 시간이 많고 천천히 그리는 그림은 색채를 조색하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변해가는 광선, 저물어가는 해, 이런 태양광에서 그릴 때는 속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안 나면 다음날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형태일 때는 가급적 어느 정도 이거다 싶은 색을 내서 그어주고요. 선은 여러분 반듯한 선이나 이런 것들을 긋다 보면 틀리잖아요. 그거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는 초보야, 나는 어려워, 나는 왜 이 선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런 선이 나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마음과 함께 선이 갈 때는 그 선이 나오기가 쉽더라. 자, 뭐냐면 여기서 이런 선 같은 거죠. 가다가 이 선이 멈추는 건 여기에 물감이 농도가 진하게 많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 나무는 세우고 바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때는 붓을 이렇게 잡고 보세요. 여기 스타카토 하듯이 탁탁 끊어줘. 저 나무는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소나무류가 아니고 무슨 나무일까? 참나무류 같아요. 툭툭하네, 이렇게 자라는 나무. 그래서 이런 타치로 나무에 성격을 줌으로써 그 나무가 다른 나무 같아 보인다. 너무 많은 나무는 그리지 말고 이 정도로만 해놓고요. 다음에 저기 소나무가 있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나뭇가지는 다 밑에서 위로만 올라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런 굵은 가지는 이렇게 내려오게 하고요. 오히려
넓은 붓으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림 그리다가 왜 가지가 쭉 나가고 싶어서 내 마음과 손에 나가는 방향과 모든 게 맞는데 잘 되는데 왜 여기서 나무가지 끊기나요? 그거는 뒤에 화이트가 섞여 있으면 그렇고요. 이 화이트가 섞인 물감은 됩니다. 돼서 그 기름도 그렇고요. 이때는 기름을 테레핀이랄지 뽀삐우 말고 페트롤유, 그런 휘발성이 있는 성질의 기름을 묻히는 게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가지를 그으면 가지가 끊기지가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역시 참나무류 같습니다. 참나무류는 가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꺾이고 하는 부분의 관절 같은 거예요. 그 관절을 끊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안 봐도 이렇게 한번 쓱 봐도 가다가 끊기고 끊겨서 나가는 게 그 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평상시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많이 관찰해서 겨울에, 나무는 겨울에 그려봐야 됩니다. 다 떨어졌을 때. 무조건 나무는 겨울에 그려야 공부가 된다는 거, 저도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화흠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정말 서울대학교도 미대가 없을 때 동경에 가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신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숙제를 내고 훈련을 시켰어요. 바위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같은 모양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바위를 제일 나중에 표현하고 복잡한 나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가지를 그린 다음에는, 자, 이게 이런 색은 지금 굉장히 채도가 높은 색이라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이 작은 안에서 평면이지만은 이 안에서도 그 거리죠, 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자, 이제 여기네. 처음에 봤을 때 그 순간, 정지된 순간에 광선이 좋아서 시작하지만 해는 져가고요, 바뀌게 돼요. 빨리 그리고 싶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점점 해는 이제 시간을 보니까 3시 51분밖에 안 됐는데요. 여름 같으면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 그림 그리러 가자고 약속할 시간인데, 와, 이 겨울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광선이 변하는 대로 그때그때 그림도 변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이번 작품은. 그리고 뭔가 이 그림이 아주 그 시간이 귀하신 선생님이 또 시간을 내서 어렵게 촬영까지 제 영상을 해주신다고 시간을 낸 건데, 정 안 되면요, 이 그림은 다음에 정말 민박집을 얻어놓고 3박 4일 4박 5일 있으면서 천천히 이 사인함 그려보기로 하고, 지금은 자연의 시간에 맡기고 흐름을 변해가는 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으로 이 녹색을 내는데, 소나무는 늘 푸른 소나무라는 말을 하잖아요. 언제나 늘 푸른 소나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벌써 이 소나무는 색채가 많이 변했어요. 즉 아주 강렬한 녹색은 죽었고, 갈색조를 띤 녹색,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 이 위에도 명암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는 가장 좀 어두운 색, 좀 변한 갈색이 섞인 녹색, 그런데 지금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고, 이 네모난 붓으로요, 이렇게 칠하면 평붓, 길게 하면은 세필붓, 중간으로 하면은 뭐
호수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10호, 6호, 1호짜리 붓을 크기는 세 종류를 쓰고요. 힘을 넣고 뺨에 따라서 이 붓 하나로 어쩌면은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릴 수 있을 만큼 평붓은 그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자가 익숙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런 걸 계속 연습하지 않고 또 그렇다는 걸 모르고 평붓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평평한 데 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바위밖에 못 그리죠. 붓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이 붓 하나로 그려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저 가을색입니다. 보색. 녹색에 항상 보색은 넣어줘야 된다. 그 색을 타고 제가 지금 기름 칠합니까?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 눈치 빠르시네. 기름 안 쓰잖아요. 왜?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고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것과 관계예요. 안에 있는 농도. 조금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제 말씀을 듣고 그리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요. 손끝으로. 손맛 같은 거죠. 이거 미세한 낚시꾼이 오래 낚시하고 고수들은 그 손끝으로 실을 잡고 낚시줄을 잡고 툭툭 치거나 당김에 따라서 이건 농어네, 이건 우럭이네를 다 알아내잖아요. 낚시 방송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역시 그림은 붓을 느껴야 돼요. 붓 끝에 전해지는 나하고 이 붓하고 캔버스와 닿는 관계 같은 거죠. 그런 걸 느끼면 생각하면 어떻게 느끼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붓을 다뤄보세요. 다 잊어버리고 형태보다도 내가 이 물감이 붓을 얼마나 잡아당기고 있지, 얼마나 말랐지, 아 이렇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연필 대생으로 잡고 그 안에다가 뭐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그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바로바로 그걸 가능합니다. 크기를. 즉 이걸 찍으면서 눈은 어느새 반경으로 이쪽을 보고 있어요. 과연 이 크기가 맞는지 아니면 이 높낮이가 맞는지 기울기가 맞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이 먼저 가는 거죠. 눈이 먼저 가고 손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손이 허공에 멈추냐?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데 그러면 이게 아닌데 하면은 찍지 말고 몇 번 겨냥을 하다가 이거다 싶으면 거기에 딱 찍어주는 겁니다. 힘과 이 스냅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면 바로바로 그 한 번의 타치로도 소나무의 특징 같은 걸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걸 선생님 대부분 줄기부터 그리고 선생님 아니도 저는 교육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그림 그리는 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남을 가르치는 데는 무척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줄기를 먼저 그리지 않는 건 이 색채 때문입니다. 이게 말라가면서 그리면 줄기 그려도 돼요. 그런데 마르지 않고 현장에서 그릴 때는 줄기 먼저 그리면은요, 특히 설경 부분 더 그렇고요.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색이 그 녹색 그림 그릴 때 묻어 나와 가지고 안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깔끔하고 깔끔한 색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기분이 지금 이런 데 섞이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확대 줌. 네. 그리고 지금은 소나무의 그 음영, 그래도 멀리 있지만 투톤으로 소나무의 음영 부분을 지금 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는 유의해야 되는 게 녹색이지만 아주 어둡게 하시면서 한 번에 봐버려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이북 괜찮습니다. 뭐지 이거? 아이고 눈이 어두워라. 뭐 컴팩트 브러쉬 948 시리즈라고 4호인데요. 뭐 색깔이 이러고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컴팩트 브러쉬 4호. 혹시 유튜브 제게 이게 올릴 수 있다면
제 사이트 하단 부분에 여러분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쿠팡에서 팔 것 같아요. 연결시켜 놓을게요.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자, 이제 이때 이 하늘 굳이 막 칠하고 하늘을 다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가장 제가 저도 이제 화실에서 그림을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처음에 하는 오리는 미대를 나왔건 그림을 오래 그렸건 그냥 독학을 했건 전부 다 제일 큰 오리가 그거였어요. 딱 그려보라고 시키면 처음에 요하를 막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데가 하늘이 남아있는데 이 공간을 안 남겨놓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하는 덮을 수 있으니까요. 대충 막 칠해놓고 나중에 자세히 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모든 작은 행동까지 다 모여서 남이 보든 안 보든 혼자 있을 때든 그게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중간에 대충 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할 때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림 그리는 거 역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특히 그런 걸 느끼는데 하나하나도 점 하나도 내가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두 번 할 일이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건 박인호의 생각입니다. 요즘. 자, 이러면서 이 어둠이 기왕 붓을 들었는데 붓에 물감은 많이 남아있고 빠르도 있어요. 그런데 뭐 따로 만들 거 없죠. 내가 이거 한다고 이거 다 끝마치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녹색을 볼 때는 과연 녹색이 어디에 있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 그린다는 것은 일종의 이런 큰 그림은요, 사과 하나 그리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이 그림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주자와 같은 컨덕터, 지휘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체를 봐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모든 사람 보는 거 아닙니까? 소리도 듣고 튀지 않게 내가 화면 전체를 다스린다는 거죠. 이쪽을 그리는 이 명암이나 이 색채가 이것과 이것과 관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색부터 찾아가세요. 같은 색부터. 같은 색. 강아지 20마리 키우는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 20마리를 정말 동물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누가 아픈지. 20개도 넘잖아요. 좀 종류가. 여러분은 이걸 다 관리해야 돼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은 거. 먹이 주는 시간에는 먹이만 어떤 놈 줄까? 어느 놈이 배고플까? 이거 생각해야죠. 얘도 배고프대잖아요. 소나무. 그리고 또 있네. 이쪽이네. 저도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누가? 캠파스가 말하는 거예요. 캠파스가. 저요. 저도 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름 제가 안 칠했거든요. 한 번도. 충분히 오일에 섞여 있는 기름 가지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감을 사다가 연세 있으신 분들 아니면 누가 물감 줬대요. 취미로 하다가. 근데 10년이 넘었대요. 그 물감은 좀 의심해야죠. 물감 짜면 기름이 많이 안에 말라 있어요. 굳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기름 칠해야 됩니다.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손에서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름은 그리고 언제 칠하냐는 질문도 기름 언제 타요? 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기름 빡빡할 때 타면 다른 거 없어요. 기름을 언제 어디서 무슨 기름을 타요? 그냥 빡빡할 때 탑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뭐 너무 외우지 마세요. 영어로 외우고 또 보면 뭐 크림손 네이크인데 뭐 그 철자까지 다 외우고 하는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리고 저하고 만나는 특히 이게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대부분 70% 이상이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언제 그럴 시간은 없어요.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요리로 비교하면은 이쪽은 그냥 소스로 말하면 이거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색깔도 고춧가루까지 생겼잖아요. 이거는 크림손 네이크는 고추장. 이거는 야채, 뭐 케일이나 상추나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아주 진한 그 줄기 쪽에 있는 거죠. 겉에 있는 배춧잎 같은 거. 진한, 이런 진한 건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먹어보면, 야채 먹어보면 진한 건 이상하게 진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연하면서 뭔가 혀에서도 부드럽고 한 것은 연한색이에요. 연한색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 풀냄새가 나잖아요. 그걸로 야채로 스프를 내도 샤브샤브 같은 데서 냄새 날 때 넣는 게 뭐예요? 소스를 넣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된장 같은 거 넣으면 제일, 고추장 같은 거 넣으면 그냥 다 해결이 되잖아. 바로 이게 된장이고 이게 고추장이에요. 이 녹색을 왜 저는 이렇게 촌 쓰는지 몰라요. 촌발 날리고 녹색만 쓰면 그냥 색깔이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게 풀 냄새가 나는 거니까 이 된장하고 고추장 섞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잡혀갖고, 여기도 지금 말해놓고도 이게 너무 저기에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생색이 나잖아요. 그 고추장 섞는단 말이에요. 고추장 색깔. 근데 이게 뭐냐면 보색이에요. 보색. 반대색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대신 그 크림 손네이크나 이런 고추장색을 섞으면 명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채도는 어두워지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런 건 빨리 긋고, 자, 이제 저 세세한, 어떻게 보면 수백 개, 1000개가 넘는 골드를 보지 않고 크게 보겠습니다. 곧 어둠이 올 것 같아요. 어둠이 천천히 오는 것 같아도 겨울에는 어둠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빛이 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와 이제 좀 메시니까 이런 생각하면 하다 보면 어느새 어둠이 와요.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세세한 앞쪽은 조금 더 천천히 찾아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앞에 있는 주제물 같은 바위, 똑같은 바위더라도 그쪽만 좀 시간을 할애해주고, 나머지는 따뜻하다. 와, 고맙습니다. 근데 왜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입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해 벌리고 있더라. 수채화를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수채화는 참 빠른데, 빨리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참. 이제 좀 붓이 잡혔어요. 칠이 되네요. 묻어나고 있어요.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탁탁 물감을 바르면 그림이 되어 가야지 기분이 좋은데, 물감이 겉돌면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미끄러질 때도 있어요. 그리다 보면. 그렇죠. 캔버스 위에서. 내가 이 정도면 이거 어느 정도 해봤는데 물감이 안 묻고 미끄러져요. 막 겉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다 탁 되는 대로 물감이 묻어주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붓을 잡는 게 작아진다는 건, 면적이 적을 때는 이 길게 하면요 타치가 그러니까 붓을 아주 작게 잡습니다. 가급적 작게 잡고 빠른 움직임으로 해야지 속도도 빨라지고요. 자, 이 부분은 힘을 빼고 붓이
살랑살랑 이렇게 해줍니다. 마치 강아지 풀로 귓볼에 문지르듯이, 들은 말인데 그렇게 아주 힘을 빼고. 여러분, 이제 이화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부드러운 소재 갖다 만나면 막 붓을 넣고 부드러운 붓을 찾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현재 붓에 물감이 쭉 추이잖아요. 변해가는 걸 바꾸지 말고 힘을 빼고 그려보면 됩니다. 힘을 빼고 그리면, 힘을 빼주면 되잖아요. 부드러워지는데. 조금 이제 변해가죠. 쭉 추이 변해가는 색을 맞추면서 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출 수밖에 없다. 색채가 많이 변해갑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지 않고 정말 거의 눈을 감다시피 지그시 눈썹과 눈썹 사이를 좁혀서 바라보면 큰 덩어리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분위기로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는 뭔가 막 날카로운 걸 다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큰 덩어리가 저절로 보이네요. 가려져서. 여기 있는 소나무가 없어졌다. 아까 이걸 그려고 안 그렸구나. 안 그렸어. 소나무를 빼먹었네. 어쩐지. 영화사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 기다리는, 이제 그 배우인데 이제 단역이라서 순서 되면 이제 출연하려고. 참, 진짜 내 평생 이렇게 어려운 여름 풍경 같은 그리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나무들이 가려져서 금방 그릴 텐데 겨울 풍경은 잔인해요. 네, 정말 잔인해. 그리고 이 끝에 만나면 두 번 할 수 없어요. 하늘하고 닿는. 이것도 솟아올랐잖아요. 이런 건 바로바로 지금 지워야 됩니다. 지우니까 해결되잖아요. 이 안에 미소니 물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을 고급 물감으로 칠해 놓은 게 바로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강해서. 굉장히 강한 물감이에요. 이 하늘색 칠한 게요. 물감값이 한 5배는 될 거래요. 최고 비싼 물감. 원액이 많다는 거죠. 네, 안료가.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 피카소가 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나, 그런 물감이 있어요. 휘밍크 회사에서 만든, 맞나? 독일 겁니다. 무손이라고 있는데 그 몇 개 이따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색도 변했어. 와, 손은 거의 고바지기 시작하네. 손이 고바. 이거 이제 연해져야 돼. 색채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거리가 안 맞아요. 원근법이 안 맞다고, 색채가.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어우. 자, 아랫부분에 채도를 높여서 이걸 뒤로 가게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좀 불편한 점은 이럴 때예요. 캔버스 너머로 풍경이 안 보일 때. 다른 때는 안 불편한데 이때가 제일 불편해.